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과 환율, 대출이자와 아파트 거래까지 그날 이슈를 빠르게 살펴보는 뉴스 스피커 2023년 5월 13일 토요일입니다. 네, 미국 주식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모습 볼 수가 있네요. 그래프로 살펴보시면 미국 시장 시간으로 점심시간 어간까지 계속 하락을 하다가 약간 막판에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기술주들, IT, 그리고 금융권에 지금 계속 불안함이 있죠. 파이낸스 쪽이 더 실적이 안 좋았던 것으로 어제 확인되고 있네요. 따라서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기준으로는 1300개 정도, 나스닥 기준으로는 그래도 1700개가 넘는 주식이 상승을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새롭게 뉴 하이를 찍은 종목들도 50개가 넘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다우 쪽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좋은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네요. 아무래도 금융권의 그런 불안감, 연속된 파산 혹은 예금 인출 사태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불안감 속에서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관망하는 모습을 더 보이게 하는 거 아닌가 합니다. 그래도 나스닥은 평균 이상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개별 종목으로 살펴보시면 거래량이 가장 많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 드디어 트위터의 CEO가 바뀌면서 발표가 그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그저 새벽에 발표가 나면서 상당히 선물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었는데 어제 아무래도 지표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하방을 보이더니 마지막까지 지금 장 후반 거래까지 마이너스인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럼에도 170불을 상회하는 아직도 이 수치 고수하고 있고요. 나름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해서 170불 이상의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장주이지만 앞으로 애플이 계속 이 이상 180, 190까지 뭐 끌고 갈 것이냐라는 목소리에는 한 번 정도는 쉬었다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26.5%라는 엄청난 수치가 올랐는데요. 태양광이죠. 퍼스 솔라가 그런 좋은 실적 보여줬고요. 카니발 같은 경우는 크루즈입니다. 4% 하락한 모습 보여줬네요. 10년물 기준으로는 다시 올랐어요. 금리가. 불안했다는 거죠. 경기 침체가 다시 또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찌됐건 시장 분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침체입니다. 침체가 얼마나 강하게 올 것인지 아니면 약하게 올 것인지 오긴 올 건데 과연 그게 언제냐. 지금 벌써 시작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2년물과 10년물의 간극이 지금 좁아졌는데 사실 여기서 훨씬 더 좁혀진 상태에서 다시 원상 회복이 돼야 진정한 침체기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아직 거기까지 오지 않았고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입니다. 따라서 환율 시장, 마찬가지로 외환 시장에 있어서도 미국 달러화가 다시 상당폭 오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느덧 일본 엔화도 990원 선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유로 같은 경우는 뭐 상당한 수치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아무래도 연속된 그 침체에 대한 경고 때문에 외환시장까지 덩달아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상화폐 시장 역시 단기간 뭐 좋은 호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7,000불도 깨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이상 뭐 하락이 예상된다라는 의견들이 팽배하죠. 주택담보대출 비슷한 현황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죠. 드디어 월요일날 신규 코픽스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금리 산정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한 달간 변화 추이가 있을지 확인해 보시죠. 정기 예금 마찬가지로 큰 폭의 변화 없습니다. 아파트 실거래 확인하시죠. 한강맨션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대장주입니다. 용산에 2천동 37평형이 40억 9천에 실거래됐고요.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35평형 같은 경우는 23억에, 잠실에서 34평형이 22억에 위치하고 있네요. 헬리오시티 가락동에 위치한 33평형 대단지입니다. 18억 5천에 실거래됐고요. 사실 엘스도 그렇고 헬리오시티도 그렇고 실거래 등록 기준일
가격에 따라서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런 부분들 확인하신 이후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라시움 같은 경우는 16억 2천에 실거래 등재됐습니다. 지중역에 위치한 센트럴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33평형이 전고가 12억 3천까지 갔지만 지금 9억대의 거래가 연이어져서 찍히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10시 반 개장과 동시에 괜찮은 흐름을 보이려고 했어요. 뭔가 그래도 나스닥 기준으로는 불장에 진입을 해야 했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심리가 그래도 괜찮다.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라는 모습이 있었다면 11시에 발표된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매달 소비자 기대 심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50은 당연히 넘어야 되는 거고요. 예상치가 60을 상회했었는데 57.7이라는 큰 폭의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이 11시 발표부터 하락을 거듭해서 지금 3대 지수가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었던 모습입니다. 따라서 금리는 올랐던 거고 환율을 역시 올랐습니다. 지금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6월에 기준금리는 동결을 84.5%를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6월 14일에 FOMC가 있는데 하지만 90%를 상회하는 수치였는데 한 10% 정도가 확 또 내려갔죠. 이렇게 지표나 그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기준금리에 예상하는 그 측면이 바뀔 수 있다는 점, 이런 모습들은 거의 뭐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확인하신 이후에 시장 참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실적 발표 진행됩니다. 소매 판매 가장 밀접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경제는 소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시간대 기대 심리 지수가 낮아지면은 시장이 놀라는 것처럼 다음 주에 발표될 홈디포, 타겟, 월마트와 같은 이런 소매점들, 식료품점들의 실적이 어느 모습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또 관심이 또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바와 디오와 같은 그런 굵직굵직한 주식들도 실적이 예상이 되네요. 주말간 잘 쉬시고요. 그래도 돈 버는 하루 되십시오. 뉴스 스피커였습니다.